봄비가 갠 아침 부산 금정구의 오래된 아파트. 한명자는 새벽 5시 반이면 눈이 번쩍 떠졌다. 물을 올리고 멸치와 다시마를 넣어 국물을 낸다. 된장을 풀고 호박을 얇게 썰어 넣는다. 팝솥에서 김이 오르고 삶은 시금치에 들기름을 돌려 묻히면 식탁은 금세 한 상이 된다. 아침 먹어라. 대답은 없다. 방문이 열리고 며느리 수진이 커피잔을 들고 나온다. 어머니 전 커피만요. 오늘 단식해요. 밥 한 숟갈이라도 떠. 다이어트 중이라 괜찮아요. 수진은 잔을 후 불고 방으로 들어간다. 곧이어 아들 도훈이 넥타이를 매다 말고 현관으로 뛰어간다. 엄마 나 늦었어. 편의점에서 먹을게. 문이 닫히고 시계 초침 소리가 부엌을 채운다. 명자는 숟가락을 들어 조용히 혼자 밥을 먹는다. 된장국이 오늘따라 싱겁다. 그날 저녁 둘이 나란히 소파에 앉아 말했다. 엄마 다음 달에 여행 좀 다녀오려 해. 도훈이 입을 뗐다. 어디로? 홋카이도요. 친정 식구들하고요. 수진이 환하게 웃었다. 엄마, 아빠, 언니 가족 다 같이요. 그래 좋겠다. 어머니는 그때 집 좀 봐주시고 쉬세요. 요즘 우리 엄마가 피곤해 하셔서 휴양 겸 가는 거거든요. 명자는 대답 대신 오목한 밥 공기를 내려놓았다. 그 주간이 자신의 생일이라는 걸 누구도 떠올리지 않았다. 여행이 다가오자 집은 들썩였다. 캐리어가 펴지고 수영복과 원피스가 쇼핑백에서 나왔다. 명자는 말을 아꼈다. 밤이 되자야 오래 접어두었던 통장을 열어봤다. 남편이 떠난 뒤 손끝으로 모은 돈과 오래전 보험금 일부가 고스란히 있었다. 그녀는 다음날 아침 지하철 2번을 갈아타고 셰어하우스 안내소 간판이 붙은 작은 사무실로 갔다. 남해읍의 월세 원룸 그리고 비어있는 1층 점포 하나 계약서를 쓰는 손이 조금 떨렸지만 사인은 굳었다. 여행 당일 새벽 명자는 베란다 빨랫줄에 눌어붙은 집게를 한 번 만지고는 식탁 위에 쪽지를 올려놨다. 집은 내들이 살아온 방식대로 잘 지켜라. 나는 나를 지키러 간다. 엄마 한명자. 택시가 남해대교를 건널 때 동쪽 하늘이 흰빛으로 터졌다. 바다 냄새가 창문으로 스며들었다. 남해읍내 전통시장 끝자락 낡은 셔터에 새 페인트를 칠하고 손글씨 간판을 달았다. 밥 한 숟갈. 밥 한 숟갈 나누면 마음 2숟갈 생깁니다. 칠판에도 같은 문장을 적었다. 옆집에서 김을 굽던 장복내가 고개를 들이밀었다. 새로 오셨소? 어르신 혼자 하실라고? 혼자 시작은 하는데 혼자만 하자고 연 건 아니지. 입담 보니 장사 체질이네. 나도 점심때 찬 도와줄게. 첫날 손님은 셋이었다. 혼자 사는 노인 2, 그리고 학교 끝난 아이 하나. 명자는 된장국을 푸고 고등어를 찢어내고 아이에게 김치전 뒤집는 법을 가르쳤다. 이건 손목으로 탁. 아이의 전이 접시에 무사히 착지하자 모두 박수를 쳤다. 둘째 날엔 5사흘째엔 12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소문을 냈다. 그 집 밥값 반 얘기가 반이라 카더라. 홋카이도에서 돌아온 도우는 텅 빈 부엌을 보고 멈췄다. 김치통은 비어있고 셔츠는 구김이 산이었다. 다림이 어디 있어? 몰라요. 수진이 눈치를 봤다. 엄마한테 전화해볼까? 엄마가 없어. 그제야 식탁 위 쪽지를 발견했다. 글자는 또렷했고 여백은 단호했다. 일주일이 흐르자 사소한 것들이 잔돌처럼 신발 속을 찔렀다. 양말이 한 짝씩 사라지고 쓰레기 버리는 나를 놓치고 김치찌개는 늘 짜거나 싱겁거나 수진의 친정집에서 며칠 신세를 지자 정화가 말했다. 너희도 너희 살림을 살아야지.
시어른도 사람이다. 부탁만 하고 감사는 모르면 안 된다. 하리는 학교 공책에 적었다. 할머니가 사라진 날 냉장고가 조용해졌다. 9달이 흐르는 동안 남해의 밥 한 숟갈은 골목의 정류장이 됐다. 명자는 손님들의 이름을 외웠다. 박 여사님은 국 싱겁게, 김 할아버지는 밥 반 공기. 정오가 되면 노인들이 모여 앉아 나물 한 젓가락에 근황을 풀었다. 저녁이면 아이들이 줄을 서서 주걱을 잡았다. 분필 가루가 칠판 가장자리에 쌓이고 간장과 들기름 냄새가 벽에 배었다. 그 즈음 장을 보다가 잠깐 길이 엇갈렸다. 오던 길인데 어쩐지 낯설었다. 보건소에서 간단한 검사를 받았다. 혈관성 변화가 조금 보입니다. 명자는 처방전을 접어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다. 복리에게 키와 일정표를 맡기며 웃었다. 나 약 시간 까먹거든. 종 치듯 한 번만 말해줘. 요새 종은 휴대폰이 쳐 알람 맞춰드릴게. 그 무렵 할인이 말했다. 아빠 나 체험학습 남해 가고 싶어. 결국 주말 도우는 운전대를 잡았다. 비릿한 바람이 유리창을 스쳤다. 셰어 키친 앞에 도착했을 때는 점심시간이었다. 노인들이 줄을 섰고 명자는 앞치마를 메고 있었다. 사장님 오늘 된장에 고등어 맞죠? 맞다. 눈치가 빠르네. 명자의 목소리는 경쾌했고 손놀림은 리듬을 탔다. 할인이 먼저 안으로 뛰어들었다. 할머니. 명자가 놀란 듯 돌다가 활짝 웃었다. 우리 할인이 왔네. 식사 후 명자와 도우는 가게 뒤 의자에 마주 앉았다. 도우는 익숙한 습관대로 변명을 꺼내려다 입을 다물었다. 대신 명자가 먼저 진단서를 꺼냈다. 겁나더라. 엄마. 근데 겁난다는 말 너한텐 하고 싶었다. 늦게라도. 도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그는 할인이 잠든 숙소 라이트를 끄고 혼자 바다를 보았다. 파도는 변함없이 밀려오다 사라졌다. 일과 성과 일정표의 칸과 칸 사이로 어머니의 하루가 빠져 있었음을 그제야 봤다. 다음 주 부산에서 가족회의가 열렸다. 명자가 종이 한 장을 테이블에 올렸다. 돌봄 계약서. 도훈과 수진이 동시에 눈을 깜빡였다. 첫째 내 거주와 일정은 내가 정한다. 둘째 주 이틀 이상 밥 같이 먹고 약 확인하는 거 너희가 번갈아 책임져라. 셋째 내 시간을 부탁으로만 부르지 마라. 부탁은 고마워야 부탁이다. 도우는 오랜만에 내 대신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수진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어머니 저 밥 배우고 싶어요. 오늘부터요. 그날 이후 작은 변화들이 쌓였다. 수진은 매주 화요일 남해로 내려와 수진의 밥상 대일을 맡았다. 멸치 육수를 내고 파기름을 내고 간장과 된장의 사이를 혀로 배웠다. 간은 여기서 멈춰 욕심 부리면 싸. 명자가 손등으로 냄비에서 올라오는 김을 느끼며 말했다. 도우는 회사의 유급 가족 돌봄 4시간 제도를 시범 도입했다. 직원들 앞에서 짧게 말했다. 가족을 부탁으로만 부르지 맙시다. 사무실에서 박수가 났다. 그는 점심시간이면 명자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약 시간을 확인했다. 엄마 알람 울렸지? 이 아가가 또 잔소리네. 사랑의 잔소리지. 명자는 남해에 살았다. 토요일이면 부산에 올라왔다. 할인과 도서관에 들러 책을 빌리고 공원 벤치에서 김밥을 먹었다. 돌아오는 길 시장에서 깻잎을 사고 어묵을 샀다. 식탁 위로 웃음이 다시 모였다. 큰아들 철수, 둘째 철로도 자연스레 왕래가 잦아졌다. 명절이 아니어도 모이는 저녁이 생겼다. 봄이 바다를 남빛으로 칠하던 날 가족이 셰어 키친 앞에서 사진을 찍었다. 간판 아래 칠판의 문구가 바뀌어 있었다.
밥 한 숟갈 마음 세 숟갈 약 한 알은 같이. 수진이 분필을 들고 하트를 하나 그렸다. 할인이 분필 가루로 손가락에 하얀 수염을 만들며 장난을 치자 명자가 껄껄 웃었다. 그날 밤 도훈이 설거지를 마치고 나와 어머니 옆에 앉았다. 엄마, 응. 그때 떠난 거 잘하셨어. 명자는 웃지도 울지도 않았다. 그저 아들의 어깨를 툭 두드렸다. 늦게 배운 존중이 더 깊다. 너도 알겠지? 응. 그러니 오늘이 제일 빠른 날이다. 여름이 오고 약 봉투가 조금씩 비어갔다. 명자는 알람이 울리기 전에 가끔 먼저 약을 찾았다. 가끔은 깜빡했다. 그럴 때마다 누군가의 전화가 울렸다. 어머니 물 많이 드셨어요? 오늘 저녁 메뉴는요? 할머니 내일 발표에 밥 한 숟갈 이야기해도 돼? 명자는 대답했다. 하지 근데 제목은 내가 지어라. 할인은 공책에 적었다. 부탁 말고 약속. 가을 남의 바람이 살에와 닿을 만큼 선선해졌을 때 가족은 제주로 첫 여행을 떠났다. 공항에서 수진이 처음으로 어머니 손목에 팔찌를 채워줬다. 작은 은색 링 뒷면에 전화번호가 새겨져 있었다. 멋지네. 어머니 혹시 길 잃으시면 이걸 보여주세요. 근데 아마 제가 더 먼저 찾을 거예요. 명자는 팔찌를 쓸어보았다. 낯설지 않았다. 누군가와 연결된 감각은 부담이 아니라 온기였다. 섭지코지 바람을 맞으며 가족 사진을 찍었다. 사진사에게 명자가 말했다. 우리 너무 똑같이 웃지 말고 각자 좋을 때 웃읍시다. 찰칵. 서로 다른 순간의 웃음이 한 장에 겹쳤다. 밤 숙소 테라스에서 도훈이 물었다. 엄마 행복해? 명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응, 진짜 가족이 생겼거든. 이제라도 늦지 않았네. 그래, 밥은 식어도 마음은 덮일 수 있다. 다음 날 아침 명자는 일찍 일어나 주방으로 갔다. 수진이 뒤따라와 앞치마 끈을 매주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국맛 잡아볼게요. 그라모난 불 지키고. 국물이 끓어오르자 명자가 국자를 들고 맛을 봤다. 됐다. 그 한마디에 부엌이 환해졌다. 창밖으로 제주 바다가 반짝였다. 멀리서 파도가 와서 모래에 한 줄 문장을 남겼다. 곧 지워질 문장. 그래도 남는 건 함께 읽었던 시간. 점심을 먹고 명자는 테이블 위 달력을 펼쳐 펜으로 동그라미를 쳤다. 화요일 수진의 밥상, 목요일 할인 독서, 토요일 부산. 그리고 한 줄을 더 적었다. 오늘 약속. 끝.